이제 월 200 받는 백수, 월 500 받는 직장인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월 200을 주는데 그냥 계속 논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의 김지용. 허경입니다. 네, 저희 뇌피셜 시즌2 벌써 이제 3화인데요. 네네. 지난 이제 두 화는 거의 이제 직장인들의 대인관계에서의 고민들이었죠. 좀 새로운 주제를 뭐 할까 하고 봤는데 사연 들어온 거 좀 봤나요? 저희가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니 다른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공지를 했는데 들어온 사연들 대부분이 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더라고요. 아, 이래서 아들러가 옛날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의 문제다 라고 괜히 말한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 네, 아들러뿐만 아니라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결국 사람이 답이에요 라고 최근에 본인의 저서에서 밝혔는데요. 역시 대인관계가 문제고 답이다. 아, 네, 화끈거립니다. 오늘은 좀 어쨌든 그 대인관계 말고 좀 다른 주제를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어떤 주제일지 일단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기획 쪽이었어요. 초반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한다 칭찬도 받고 성취감도 느끼며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다음날 회사 가는 게 기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회사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원 업무를 맡게 됐어요. 바뀐 업무에 적응하기 전엔 출산 휴가로 쉬게 됐고요. 돌아와서 지원팀에서 일을 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너무 힘드네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에요. 지시받은 일을 반나절 동안 열심히 해서 보내면 실제 회의에선 잘 쓰지도 않아요. 제 일이 아닌데도 무조건 해달라 재촉할 때는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남편은 많이 힘들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아이도 있는데 외벌이로는 요즘 시대에 쉽지 않잖아요. 그만두면 어디 새로 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요. 전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퇴직밖에 답이 없을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시는 그런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을 이제 힘들어하기보다 즐기셨던 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더 받아들이기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다음날 회사 가는 게 기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치. 네. 혹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음날 회사 가는 게 기다려주시는 분들 참 좀처럼 듣기 힘든 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일에 꽤 큰 의미를 두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료실에서 이제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다 이런 분들을 종종 뵙는데 그 일에서의 의미라는 게 이분에게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좀 더 어떤 걸까 이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분명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가지는 자기만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 주니까 간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남을 돕는 일이어서 기분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자아 실현하는 느낌이 있어요. 재밌어요. 라고 하는데 이분에게는 그 일의 의미가 혹시 인정받는다는 거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에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되게 큰 의미를 두신 걸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언급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성취감이었잖아. 그 뭔가를 계속 해내는 느낌이 들어야만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보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럼 안 할 때 반대로 나는 무가치하고 정말 쓸모가 없다.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들도 있지. 이런 인정 욕구라는 게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죠.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메슬로우라는 분이 이제 욕구가 이제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위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존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위계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생존의 욕구가 뭐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 위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존의 욕구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자기 스스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잘한다 라고 해줄 때 이 자존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건데 네, 이분은 좀 그게 안 되고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맞아. 원래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지금처럼 확 박탈당한 상황에서는 무기력감과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분이 그 열심히 일한 결과물, 새로운 부서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면은 인정받기는커녕 지금 무시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막 만들어냈는데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죠. 뭐 열심히 해도 이제 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인턴 때 그 위클리랑 먼슬리 혹시 만들어 본 적 있어? 저 대학병원 인턴은 서류 작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필요 없어 보이는. 이제 위클리는 이제 한 주마다, 먼슬리는 한 달마다 만드는 뭐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통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위클리는 뭐 그래도 좀 간단히 하는 편인데 먼슬리는 한 달 걸 이제 통계를 내서 해야 되고 또 그 각 과마다 정해진 그 서식을 정확하게 예,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이제 뭐 씻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런 인턴 생활인데 시간을 쪼개서 먼슬리를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데 그것도 교수님이 이제 쭉 그 테이블에 저 테이블에 한 부씩 한 부씩 딱딱딱 이제 놓으면은 쓱 보고 그냥 닫거든요.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식 틀린 거 있으면 야 이거 다시 만들어 와. 이러고. 그런 식인데 그렇다 보면은 아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나 혹은 내가 이거 하려고 의사면허증을 땄나 라는 생각도 들고 참 일의 의미가 뭔가 네, 현태가 좀 세게 오죠. 그 요즘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했던 설문인데 이제 월 200 받는 백수, 월 500 받는 직장인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월 200을 주는데 그냥 계속 논단 말이야? 이러면은 정말 퀄리티가 좋은 삶일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르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61.5%가 이제 백수, 38.5%가 직장인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액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4명은 그래도 일을 하겠다라는 걸 골랐던 건데 이게 온전히 그 금액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일에서 오는 성취감,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또 중요시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일에 대한 의미 이걸 못 얻고 있는 게 이분이 지금 힘들어진 이유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금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한 것 자체도 이분 아니라 누구에게나 힘들 수 있는 상황일 거야 분명히. 그렇지. 예, 지금 직장에서도 환경이 변했고 집에서도 환경이 변했고 역할이 변했지. 이렇게 급격하게 역할이 변동되는 거는 분명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인관계 치료 이런 거에서도 이제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냐라는 걸 중요하게 보고 이 역할 변화 자체가 진짜 커다란 스트레스 상황 중에 하나인데 아직 그 이분은 본인의 역할 변화를 충분히 좀 받아들이지 못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러니까 이전 부서에서 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뭔가 새로 만들어내고 기획 일을 하던 거에서 지원으로 가면서 하는 거를 좀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만 해도 지금 이제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기에는 그 역할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를 하면서 와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거야. 막 이런 성취감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힘들잖아. 어떻게 해도 애는 자다가 깨고 어떻게 해도 울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되게 시달리기 쉽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게 또 역시 육아이기 때문에 이분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드네. 육아하니까 참 육아라는 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잖아. 그치. 아이가 갑자기 말도 못하는데 어느 날 엄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다는 거. 그리고 누가 막 이제 잘한다고 막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오히려 이제 못하는 거, 잘 안 되는 것만 더 눈에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더 힘드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회사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네,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힘들다 혹은 뭐 좀 더 본인이 좀 만들어내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힘들더라도 네, 그런 부서로 좀 옮겨달라
라는 거를 권유해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인정이나 성취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 알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를 하는 게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게다가 그 직장에서 기존에 다음날 출근이 기다려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이런 제안을 해도 분명히 이해해주고 또 받아들여 줄 거거든. 이 사람은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출산휴가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고 적응이 좀 안 되나 보구나. 회사에서 좀 도와주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선택지가 계속 이대로 간다, 그만둔다. 딱 이 두 개 선택지로 나뉘는 게 절대 아니잖아. 그리고 문득 우리가 계속 일에 대한 의미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른 게 우리끼리도 옛날에 이제 뇌부자들 멤버들끼리 너는 이제 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냐, 어떤 보상을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나왔던 답이 다 달랐던 것 같아. 누구는 이제 난 재밌어서 한다. 누구는 나는 사람 돕는 일이니까 되게 뿌듯한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답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마다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게 상담에 가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분에게 한번 좀 대충 보여줄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허규영 씨는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얻는 게 뭐예요? 왜 해요? 네, 갑자기 상황극하려니까 예, 남을 돕는 게 좋아서 해요. 돕는 게 좋아요? 네. 왜요? 돕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네. 당연히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좀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근데 모두가 그 이유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일을 고르는 조건이 남을 돕는 거 이걸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죠. 그리고 똑같이 저는 돕는 게 좋아요 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분은 거기에 종교적인 뭐 베이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배운 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깨달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걸 수도 있겠죠. 허규영님만의 이유는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보통 바로 대답을 못 하시죠. 네, 내가 왜 그런 거지? 그런 깊은 고민이 없이 사실 그냥 이어지고 있었던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질문을 상담하는 곳에서 계속 던지다 보면은 자기도 미처 잘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되기도 하고 그걸 깨닫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진료실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다 보면 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좀 철학 공부를 해야 되나? 네, 싶을 때도 있고 종교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나? 네,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한테 성취, 인정이 어떤 의미인지, 네, 어디서부터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직장 내에서 크게 역할이 바뀌면서 네,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는 꼭 이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런 성취, 인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면 언제고 한 번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언젠간 터질 문제가 그냥 이번에 여러 개가 겹치면서 좀 미리 터진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부서였더라도 네, 계속해서 그런 인정과 성취를 얻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서에서도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더 눈에 보이는 성취나 인정을 얻기는 어렵거든요. 아마 그때 힘들어지셨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번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혼자서가 힘들면 상담받는 것도 네, 권유를 좀 드립니다. 맞아요. 저는 이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에서의 성취가 없다고 인생에서의 성취가 없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분께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직장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아이까지 돌보고 계신 상황 이거 자체가 꾸준히 현재 성취를 이뤄나가고 계신 상황인 거거든요. 본인이 잘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고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오늘 진료를 마치고 힘든 타이밍에 그냥 집에 가서 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참 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한번 또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 네, 저는 쉬는 날이긴 했는데 네, 영상 지금까지 네, 큰 무리 없이 하고 있는 거 네, 칭찬합니다. 네.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직장인분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네, 솔루션 정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업무 환경을 바꿔 볼 것. 네, 일에서 인정이나 성취가 중요한 분이신 만큼 부서 이동이라든지 혹은 지금 힘든 거에 대해서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회사랑 좀 이야기해 보실 것 권유드려요. 두 번째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게 들여다볼 것.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상담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에서의 성취와 인생에서의 성취를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일 이외에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 네, 꼭 집어서 셀프 칭찬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뇌피셜 시즌2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희도 칭찬받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신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뇌부자들 채널도 잊지 말고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